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일어났던 IS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보복을 다짐했는데요.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2년 3개월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시사 매거진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현재 이번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조직이 IS 호라산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호라산이란 말은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탈레반은 많이 온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건해지고 있는 와중에 IS 호라산은 탈레반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이슬람 지하드 운동을 펼치는 정통파라고 주장하면서요.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테러 행위로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이란에서 100명에 가까운 인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도 IS 호라산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또 같은 달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테러도 IS 호라산 소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 스웨덴 의회를 공격하다가 사전에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일찌감치 우크라이나를 꼽았고 미국과 영국의 연관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교전 행위의 일부지만 이것이 전쟁과 무관한 국내 치안의 실패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스란히 푸틴 정부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스크바 시간으로 어제 발표한 15만 명 추가 징병 방침을 푸틴이 머리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쟁의 판도와 관련해서 짚어볼 게 날씨입니다. 이 겨우내 얼었던 흙들이 녹으면서 군사작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어떤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정도 되는 긴급 지원 법안을 논의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나 서방에서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병사 모집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지금이 대공세를 펼칠 그리고 점령지를 확대할 절호의 찬스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평원의 땅이 봄에는 진흙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말로 라스푸티차, 우크라이나 말로 베즈도리자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뻘이 되어버리는 이 진흙탕을 뚫고 탱크나 병사들이 진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진흙이 마르는 것이 바로 5월 말 이후 초여름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지금 포탄을 비축해 두고 병력도 더 모아서 초여름 이후 대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공세를 통해서 점령지를 더 넓힌다면 내년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전 협상에서 새로 차지한 영토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전쟁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대규모 무력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주변 분쟁 중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둘 다 구소련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종교를 믿는 크리스찬 국가고요. 친러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로 친터키입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 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아르메니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10만 명 정도 사는 작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두고 두 나라가 무력 분쟁을 벌여왔고 작년에 또 한 차례 무력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아르메니아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아르메니아가 힘의 열세에 있다 보니 나고르-카라바흐 유주민들은 모두 아르메니아로 탈출을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이 강한데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 대신 서방제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월드 이슈에서는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